이 금이 장편동화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13번째 이야기 큰돌이 방. 아버지가 부엌 옆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방이 맞지요. 큰돌이 방입니다. 큰돌이한테 화남 공부방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큰돌이 아버지. 팥쥐 엄마가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큰돌이는 밥을 꿀꺽 삼키며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방 하나를 가로막아 만든 아랫방에선 아버지와 팥쥐 엄마가, 윗방에선 할아버지와 큰돌이가 지내지요. 사실 어두컴컴한 윗방은 공부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어요. 방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버지가 대꾸했어요. 돈 들 게 뭐 있어요. 벽돌하고 시멘트만 사다 둘이 지으면 되지. 목수일은 당신이 전문이니까 걱정할 거 없을 테고. 둘이? 아버지가 팥쥐 엄마를 건너다 보았어요. 그럼요. 나도 공사장 식당에서 밥 해주면서 많이 봐서 벽돌 쌓는 일쯤은 시군죽 먹기라고요. 팥쥐 엄마는 할아버지 숟가락 위에 생선 가시를 발라 놓아주며 말했어요. 큰돌이는 도대체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팥쥐 엄마를 새삼 신기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아버지는 그 날로 옆집 경운기를 빌려다 읍내에 있는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과 시멘트를 사오고 냇가에 가서 모래도 파왔습니다. 큰돌이, 네 방 짓는 거니까 학교 파하면 곧바로 와서 잔심부름해야 한다. 팥쥐 엄마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팥쥐 엄마 말이 아니더라도 자기 방을 짓는다는데 나 몰라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라면 보고 또 봐도 재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큰돌이는 집 짓는 거 구경하다가 학교에 늦은 적도 있는걸요? 모르긴 몰라도 그건 아버지를 닮은 듯 싶습니다. 큰돌이 방을 만들 곳은 부엌 옆으로 정해졌어요. 문은 이쪽에다 달고 창문은 환하게 남쪽으로 내야 돼요. 팥쥐 엄마는 마당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멘트를 개면 팥쥐 엄마는 모래를 쳤어요. 아버지가 시멘트를 바르면 팥쥐 엄마는 벽돌을 얹었지요. 아버지와 팥쥐 엄마는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본 사람들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그렇게 일하는 모습은 옆에서 보아도 시원시원하고 재밌게 느껴졌어요. 큰돌이 아버지, 이제야 연분을 만났어. 큰돌이도 엄마 잘 만나서 호강하는구나. 쑥골 할머니 말에 큰돌이는 돌멩이를 걷어찼어요. 치, 글까빵 만들어준다고 내가 엄마라고 할 줄 알아? 하지만 큰돌이는 학교가 파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어요. 전처럼 차비로 군거치를 하고 걸어오거나 오다가 샛길로 빠져 할머니 산소 앞에 앉아있는 버릇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방이 얼마큼 지어졌을까 궁금해서 공부가 안 될 지경이었지요. 벽이 다 되자 지붕엔 슬레이트를 얹었어요. 아버지가 짠 문틀에 유리를 끼워 창문과 방문을 달자 그럴듯한 방이 되었어요. 방 앞에는 쪽마루도 내달았지요. 팥쥐 엄마는 장에 가서 도배지와 페인트를 사왔어요. 도배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자 더욱 근사해졌어요. 아버지는 큰돌이 방뿐 아니라 집 전체에 칠을 새로 했어요. 큰돌이가 한 낙서도 쓱쓱 지워졌지요. 영미가 괴발괴발 그린 그림도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내친 김에 허물어진 담장을 고쳤어요. 팥쥐 엄마는 담장 아래에 꽃밭을 만들었지요. 큰돌이네 집은 이제 새 집이 되었어요. 큰돌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새 책상, 빙글빙글 도는 의자와 형광등이 켜지는 책꽂이가 달린 책상. 큰돌이는 믿기지 않아 손등을 꼬집어 볼 정도였어요. 영미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데. 이런 재미있는 일을 영미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큰돌이는 쑥골 할머니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할머니가 결국 영미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영미는 잘 있다니까 걱정 말어. 죽은 딸이 돌아온 걸로 다 생각한다면서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영미 그것이 귀염받게 하는 모양이요. 영미 만나고 싶어요. 안 돼. 괜히 새부모한테 정 붙이고 사는 애 마음 흔들어 놔서 좋을 거 뭐 있어. 너희 집도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아졌는디. 영미 도로 데려오면 안 돼요? 너희 새엄마가 시원시원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라지만 남의 자식을 둘씩이나 키우려고 하겠냐. 괜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영미 보고 싶어요. 큰돌이가 계속 졸라대자 쑥골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핏줄인데 왜 안 보고 싶겠어? 큰돌아. 크면 다 만날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해야.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꼭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도 있고 하나뿐인 동생 영미도 있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큰돌이는 새 방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어요. 팥쥐 엄마가 처음처럼 밉지 않은 것도 은근히 걱정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엄마라고는 안 불러. 큰돌이는 새삼스레 다짐을 하였어요. 이금희 장편동화 밤트마을 큰돌이네 집 14번째 이야기 이사를 간대요. 선생님, 내 가위가 없어졌어요. 민주가 울상을 하였어요. 잘 찾아봐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 찾아봐도 없어요. 물건 또 잃어버리고 오면 혼난댔는데. 민주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위는 영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열심히 색종이를 오리는 채 했어요. 자, 민주, 그만 울어요. 여러분, 다 같이 민주 가위를 찾아보기로 해요. 요새 우리 친구들 물건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챙겨야 하는 거예요. 슬기 색종이도, 보람이 지우개도, 상민이 풀도, 영진이 찰흙도 모두 영미의 보물상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민주의 예쁜 가위를 보면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 노랑반,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미술 가운 벗고 가방 챙기기로 해요. 영미가 미술 가운을 벗는데 민주 가위가 툭 떨어졌어요. 선생님, 민주 가위 여기 있어요. 영미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상민이가 가위를 집어들곤 소리쳤어요. 가위가 왜 영미 주머니에서 나왔지요? 선생님이 영미에게로 다가와서 물었어요. 몰라요? 영미가 도리질을 했어요. 영미가 훔쳐갔나 봐요. 보람이가 말했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영미도 모르고 그랬겠지요. 민주, 이제 가위 찾았으니 됐지요? 민주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미는 오빠에게 멋진 가위를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한테 사다 달래야지. 오늘은 보물상자 안에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으로 가는 영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영미가 집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계약했어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영미가 다니기 좋아요. 이사 가면 영미도 다시 맑아질 거예요. 엄마, 우리 이사가? 영미는 전화를 끊은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래,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 아무도 네가 데려온 아이라는 걸 모를 거야. 물론 엄마 아빠와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모두 영미를 예뻐하고 네가 엄마와 아빠의 딸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들이야. 엄마가 영미의 손을 잡고 찬찬히 말했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영미가 물었어요. 언제 가는데? 한 달 있다. 한 달이 몇 밤인데? 30밤. 영미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사 가면 오빠를 영영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영미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옷장을 열고 상자를 꺼내봅니다. 이제 상자는 거의 다 찼습니다. 빨리 오빠한테 이 상자를 줘야 돼. 영미는 상자를 쓰다듬었어요. 이금희 장편동화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15번째 이야기 밤티마을 가는 길. 영미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얘기해봐. 영미가 가지고 싶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안 사준 적이 있었니?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미는 도리질을 합니다. 상훈이 로봇하고 민주 가위 말고 다른 애 것도 그랬니? 상훈이 로봇이 영미 가방에 들어있던 것을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로 알린 모양이에요. 영미는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어? 영미도 로봇 사줄까? 엄마는 영미가 로봇 같은 걸 좋아하는 줄 몰랐어.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다시는 다른 애들 것에 손대면 안 돼.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알았지?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만큼만 했습니다. 영미가 잔뜩 풀이 죽어 있자 엄마는 비디오를 틀어 주었어요. 영미가 가장 좋아하는 인어공주입니다. 엄마 은행에 좀 다녀올게. 엄마가 나간 뒤 비디오를 보던 영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상자를 엄마에게 들키기 전에 얼른 오빠한테 갖다 줘야 해. 영미는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는 꽤 묵직했어요. 영미는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곤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시골 같은 데가 나오면 어른들한테 밤티마을 가는 길을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가도 시골 비슷한 풍경은 나오지 않았어요. 상자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영미는 비죽비죽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지난번처럼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오빠가 나타날지 몰라. 땀이 줄줄 흘렀지만 두 손으로 상자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었어요. 땀이 눈 속에 들어가자 따갑고 쓰렸어요. 해가 건물들이 유리창을 빨갛게 물들이며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이때쯤이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밤티 마을에선 시계 대신 그림자로 시간을 짐작하곤 했었지요. 이제 곧 어둠이 몰려오겠지요. 영미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오빠! 영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던 언니가 어디 사느냐고 물었어요. 밤티 마을이요. 알아요, 언니?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쳐 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밤티 마을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울면서 거리를 헤매던 영미는 어떤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파출소로 갔어요. 집 전화번호 아니? 영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은 집 전화번호였지요. 줄줄 외웠는데 머릿속이 까만 게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몇 살인데 집 전화번호도 몰라? 몇 살이니? 7살이요. 그 녀석 몸집은 작은데 나이백이 일세. 7살이나 된 녀석이 전화번호도 몰라? 그 상자 안엔 뭐가 들었니? 좀 보자. 영미는 상자를 꼭 움켜 잡았어요.
순경 아저씨는 남의 물건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잡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면 영미를 잡아 가둘 것만 같아 무서웠어요. 누가 뺏을까봐 그러냐? 안 뺏는다, 안 뺏어. 주소 같은 거 있나 보려고 그래. 영미는 도리질을 하며 상자를 턱 세차게 잡았어요. 참 녀석. 너 집 못 찾아도 좋아? 집 못 찾으면 너 엄마 아빠도 못 보고 고아원으로 가야 돼. 그래도 좋아? 영미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상자 속 보자는 거 아니야. 전화번호나 주소를 대든지. 밤티마을이 우리 집이에요. 영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밤티마을 뿐이었어요. 밤티마을이 어디야? 시골이야? 순경 아저씨가 물었어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차림이나 뭐나 시골아이 같지 않은데 시골아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돌아다니겠어? 그거야 엄마 따라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지. 순경 아저씨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안 되겠다. 강제로라도 상자를 열어보아야지. 안 돼요. 우리 오빠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오빠 거예요. 영미는 울며 소리쳤지만 순경 아저씨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문방구 찾아도 되겠네. 뭐가 이렇게 많아. 너 파란 나라 유치원 다녀? 순경 아저씨가 유치원 이름이 박힌 메모지를 흔들어 보였어요. 선생님 것인데 몰래 가져온 것이지요. 영미는 가만히 있었어요. 너 이름이 뭐야? 얼른 말 못해? 아저씨가 눈을 부릅떴어요. 영미요, 오영미요. 이젠 최영미라는 것을 잊고 영미가 얼떨결에 이름을 말했어요. 아저씨는 유치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너 오영미가 아니고 최영미지? 전화를 하던 순경 아저씨가 영미를 돌아다 보았어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엄마 아빠와 유치원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영미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오빠, 오빠.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상자 안을 보고 놀란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뿐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상자 안에 비누, 칫솔, 치약은 물론 아빠 면도기, 담배 라이터까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얼굴을 했어요. 색종이랑 풀 같은 것은 오빠를 주려고 했다지만 면도기랑 라이터는 왜 넣어놨니? 밤티마을 아버지 갖다 주려고? 엄마가 물었어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미야, 밤티마을로 아주 돌아갈 생각이었니? 엄마 아빠를 두고 말이야? 아빠가 슬픈 얼굴을 하였어요. 영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만 살짝 만나서 주고 오려고 그랬어. 이사 가면 오빠 영영 못 만나잖아. 오빠가 그렇게 보고 싶니? 엄마가 물었어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빠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럼 엄마가 오빠 만나게 해주었을 텐데 엄마는 몰랐어. 영미가 이렇게 오빠를 보고 싶어 하는지 말이야. 날 처음 볼 때부터 엄마라고 부르고 잘 따라서 밤티마을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줄 알았어. 엄마가 영미 손을 잡았어요. 오빠 보고 싶다고 하면 날 도로 밤티마을로 돌려보낼까봐. 영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어요. 영미야. 영미를 끌어안고 볼을 부비는 아빠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